네, 삼성전자가 오늘 5% 넘게 올랐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봤어요. 원인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252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 원래 1개월 동안 2,400만 주를 순매도 하다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오늘 대량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외국인들이 한 달 내리 팔다가 갑자기 대량 순매수로 전환하는 첫째 날, 이런 날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올라가느냐, 그 원인이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냐 아니냐를 보고 저점 매수를 하는 시기다 아니다, 이걸 찾는 방법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사례가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주도주로 보고 있었던 방산이랑 조선은 좀 내려오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삼양식품도 내려오고, 삼바도 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안 올랐던 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도주를 차익 실현하고 돈이 삼성전자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뉴스들이 몇 개 있어서 어떤 뉴스가 진짜 호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3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미중 협상 공동 발표가 오늘 나옵니다. 공동 발표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있으니까 공동 발표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각자 그냥 따로따로 좋은 얘기였었습니다, 다음번에 제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 발표라는 거는 어떤 합의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0%였었던 중국 관세가 45%까지 내려갈 전망이라는 뉴스들도 나올 정도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올랐거든요. 실제로 공동 발표 내역을 보고 나서 실망을 할 건지 좋아할 건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결과물이 빨리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둘이 뭔가 원하는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존재했다, 아니면 생각보다는 감질맛 나게 1단계 정도만 합의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국 무역이 살아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국 무역이 살아나면 한국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를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한국 증시 전체가 중국 이제 무역이 살아나면은 수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증시 상방 베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또 지금 주도주들이 기업 개별적으로 악재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방산 조선들이 좀 내려왔었는데, 그럼 오늘은 좀 살만한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서 좀 쏠린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뉴스는 엔비디아가 2026년 HBM3를 지금 가격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연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내년 가격을 계약하면은 엔비디아가 불리하니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년에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가늠해 보려고 트럼프의 AI 규제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물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인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6월 이후에 인증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딜을 할 수 삼성전자도 이제 납품할 수 있으니까 가격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삼성전자 올랐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떨어져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오늘 2.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이 아니지 않는가, 나중에 하지만 이게 확실해지면은 삼성전자의 추가 호재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H20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용 칩으로 이제 HBM이 아닌 GDDR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H20보다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걸로 지금 방점을 정했는데, 메모리를 줄이면요 기존 제품만큼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최종 성능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결국은 그걸 어떻게 배치하고 이제 모듈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잘 뽑을 수도 있다더라. 그래서 GDDR을 사용하게 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규제를 우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불리한 게 없어지는데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GDDR7 같은 경우는 메모리 3사가 다 가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24GB 용량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 버금가는 성능을 낼 수 있다. 물론 3사 다 뛰어나지만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 아니냐. 보통은 디램 가격이 오르다가 증산을 하고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침체나 수요 위축이 벌어지면서 과잉된 것 때문에 디램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디램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감산을 하거든요. 감산을 해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 첫 구간인 거죠. 그럼 그 구간에서 이제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야금야금 증산도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타는 게 반도체 사이클인데,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40개월 주기, 한 3년 반에서 4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디램 주기가 다시 이제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좋은 소식들이 몇 개 나와서 삼성전자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려면요, 삼성전자가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한국 증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바로미터로 잘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들도 코스피가 오를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만 봐도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로 다시 등장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지수 투자도 매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선물도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년 주기 주글라 사이클을 타는데, 보통 정점 끝자리가 그 해가 2, 3으로 되는 해일 때는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고, 7, 8인 해가 경기 민감의 정점이었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2025년이니까 뭐 2, 3년 뒤인 27년, 28년이 사이클상 정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트럼프로 인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이 좀 사이클이 꼬여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만난 것들을 좀 고려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25년부터 좀 이렇게 쭉 올라가 줘야 되는 사이클이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부터는 쭉 올라서 코스피가 3천 돌파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려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야 된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야 된다. 근데 오늘 그런 가능성의 뉴스들이 좀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쏠려서 먼저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찍을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의약품도 찍어야 되고 찍을 게 많은데, 우선 제일 좋은 소식 먼저 찍으려고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